반갑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모두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뭐 이 정도까지 내려야 돼?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좀 모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개인과 기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되는 건데, 이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조금 일찍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조금 짚어드릴 거고요. 이격이 높은 대형주들 위주의 변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 있는 상황까지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아래쪽에서 움직였었던 종목들, 지지선이 가까이 있는 종목군들은 시장 정도의 하락, 그 정도밖에 안 나왔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 2, 3%? 많게는 한 4% 정도 때 변동성 나왔다라면 그냥 양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내용들 같은 경우들은요, 일단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 포인트보다 이 종목 간의 어떤 변동성이 얼마큼 나타났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요, 일단은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가 보면 2.38% 정도 하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꼬리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2.7%대, 2.8%대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내려오게 되면은요, 아래쪽에 지지선이 또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일단 1차적으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지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적인 지지 라인대가 2300포인트인데, 이 구간이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한 30포인트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짧은 구간에 나타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치고 들어갔다가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바로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일단 지지선을 건드려 놓은 상태에서 아래쪽 꼬리는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닥을 이 정도 라인에서 잡아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더 밀리게 된다라면 아마 내일 정도가 마지막 투매성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빼고 내려가기는 조금 애매할 거예요. 왜냐면 더 빠지고 내려가게 되면 다음 포인트가 2150인데 이렇게 되면 추세가 중기적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구간이 길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상승 추세가 아니라 조정에 대한 국면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미국 시장에서 뭔가 좋은 재료라든지 뭔가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 준다라면 바로 반등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게 된다거나 또는 경기 부양책들이 뒤쪽으로 갈수록 더 안 좋은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글쎄요, 2300포인트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내용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 쪽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 지지선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 하락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지선을 일단 지켜줬어요. 842포인트. 그래서 지지선 지켜줬고요. 한 번 더 밀린다라면 이제 822포인트, 23포인트 정도가 나오게 될 텐데, 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가 내일 정도 나타날 수 있겠죠. 한번 쾅 떨어지게 된다면 바로 받아서 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한 번 정도 변동성을 확장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반등을 치고 올리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지지점 때까지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올려놓게 되면 다음날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또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라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만 봐서는 일단 한 번 정도 더 빼고 나서 반등으로 받아 올리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 전략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주가가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놓고, 그 다음에 밀린 상태에서 반등이 나갈 때 잡아주시면 조금 더 괜찮은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일단은 상황을 보시고 대응을 해서 나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2.8% 하락을 했죠. 그래서 보통 여기다 곱하기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38에 24, 326 해서 8.4% 정도. 그러니까 뒤에 거 띄고요. 종목이 마이너스 8% 안쪽이다라고 한다라면
네,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2%대, 3%대는 잘한 거고요. 4, 5, 6, 7%대 이런 정도는 그냥 괜찮아. 양호했어라고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종목이 오늘 아유 뭐 3% 빠졌어, 4% 빠졌어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가지실 이유는 일단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일단 가지고 있는 그런 재료들, 또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포인트들을 가지고서 잘 이제 끌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보다는 일단은 보유 관점, 또 매수보다도 홀딩 전략 이런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매수나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종목을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을 좀 볼게요. 수급을 보게 되시면 개인들이 거의 1조 원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가 이제 7,600억 매도록은 좀 들어갔는데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들 매수가 굉장히 많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매수도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는 것은 어디 쪽이냐면 기관 쪽이라는 이야기고요. 기관 쪽 물량들은 일단 기타 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 매도 물량이고, 오늘 연기금 쪽도 매도가 좀 있었고 금융투자 쪽 매도 좀 있었기 때문에 뭐 골고루 나왔다고 보시겠습니다만, 일단 기관들 매도 물량이 꾸준하게 나오는 이 내용들은 이 명절 전에 나타나는 좀 특수성이다라고 좀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이제 마지막에까지 이제 뭐 2천억 넘는 순매도 보였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그 시간에서 매수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내일은 반등을 좀 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베팅을 좀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뭐 다른 쪽에서는 그냥 특별한 움직임 없이요, 외국인들의 물량들만 이렇게 변화가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요, 네, 마찬가지겠죠. 뭐 특별한 변화 없이 좀 그래도 순매수 쪽에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장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환율 같은 경우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일단 매수해 놓게 되면 저평가다라는 인식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개인들이 매수한 것도 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개인들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한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보면은 답이 좀 나오실 것 같은데요. 오늘 기관 쪽 그 총 합계를 보게 되면 이제 인버스 쪽 순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인버스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한 번 정도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봐서 이제 갖다 때릴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버스 쪽 일단 매수가 들어갔다라는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레버리지 이런 쪽에서 지금 주가 하락이 좀 이뤄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현대차도 매도 포인트가 나타나면서 주가를 끌고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56,000원 정도, 57,000원 아래쪽 매수하면 괜찮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일단은 21선에 한번 지지가 나온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들어오게 된다라면 그 시점에선 매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판단이 들죠. 그래서 일단 뭐 그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쪽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LG화학 순매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LG화학에 대한 순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만약에 내일 하락세를 전해야 된다면 주가가 추세를 완전히 이탈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LG화학이 조금 잘 못 가는 모습 때문에 삼성 SDI는 오늘 같은 날 잘 버텨줬죠. 그래서 움직임 나쁘지 않았고요.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시장 때문이 아니고요. 일단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형주들의 어떤 주가 하락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부담감들은 계속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현대차 매도가 있었고요. 신한지주 계속 매도합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도 역시 마찬가지 매도가 확장이 되는 모습이고요. 오늘 SK이노베이션도 매도가 좀 들어갔는데 이것은 워낙 지지선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침에 강세 보였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이게 영국의 기업인가요? 무슨 제네카 있잖아요. 에스트로제네카인가요? 그쪽하고 뭔가를 이제 그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뭔가 주가를 반등하려는 모색을 좀 했었는데 시장이 그냥 밀어버리니까 같이 밀려 내려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인들의 모양새는 일단 인버스 쪽 매수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레버리지도 그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팔고 인버스를 사긴 했지만 뭐 크게 물량적인 부분에서 부담은 없다. 다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레버리지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쪽에 베팅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신풍제약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 약간 고평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회의적이죠. 그렇지만 일단 개인들이 매수를 일단 해놓은 상태고요. 인버스는 갖다 팔았어요. 갖다 팔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내일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상승 쪽으로 잡히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힘이 일단은 실릴 것인지 그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시장에 대한 상황만 놓고 보시면 대형주 위주의 변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이 쉽게 올라가기 좀 어렵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 변동성 때문에 일단 주가 하락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일 뭐 한 1.5% 이상, 2% 가까이 상승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단박에 회복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번 얻어맞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얻어맞지 않고 옆으로 한 235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바로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이것 또한 약간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애매하게 서버리게 되면 조정이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약간 이제 볼일을 보고 뒤처리를 안 한 듯한 그런 느낌. 열심히 이렇게 큰 것을 뽑아내고 있는데 가래떡 좀 뽑아내고 있다가 중간에 끊기는 느낌, 뭐 그런 거 아시죠? 좀 불쾌한 거. 식사 중이었다면 죄송하고요. 상상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한번 나왔다가 올라가는 거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은 건 아파요. 맞는 건 아프지만 맞고 나서 반등은 또 제법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엉덩이를 비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내려갔다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반등도 크고 빠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지지가 되는 모습도 확인을 하고 반등으로 치고 넘어가는 그 확인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대한 평화를 좀 일단 얻으시고요. 편안하게 시장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맞는다 생각하시고 반등 포인트를 내가 잘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